자, 저희는 현재 지금 11장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번 시간 소프트웨어, 신기술에 대해서 봤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이제 IT 기술 관련 규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정보 보호 관리 체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약어로 따지면은 ISMS라고 하는데요.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서, 자, 얘는 뭐냐?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 절차와 대책으로 조직에 맞는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위험에 상시 대응하는 여러 보안 대책을 통합하여 관리한다. 자,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올 확률이 조금 높아서 이제 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 중이다, 뭐 위험에 상시 대응하는 여러 보안 대책을 통합하여 관리한다, 뭐 정보보호 관리 체계라고 한다 라고 했을 때 해당 용어를 영문 약어로 쓰시오 이러면은 요 ISMS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하드웨어 관련된 신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가용성입니다. High Ability라고 해가지고 HA라고도 부르고요. 자, 얘는 그래서 뭐냐? 긴 시간 동안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장애 발생 시 즉시 다른 시스템으로 대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이 이제 저저번이었나요? 어쨌든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레이드입니다. 자, 레이드라고 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레이드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하드 디스크 배열을 구성하여 파일을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 블록들을 서로 다른 디스크들에 분산 저장할 경우 그 블록들을 여러 디스크에서 동시에 읽거나 쓸 수 있으므로 디스크의 속도가 매우 향상되는데, 이 기술을 뭐라고 부른다? 레이드라고 한다. 자, 그래서 원래는 그냥 딱 이 레이드가 뭔지만 알고 있었으면 됐었는데, 이번에 나왔던 거는 레벨을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 레이드 0. 자, 얘는 스트라이핑을 적용한 방식으로 디스크의 개수만큼 읽기, 쓰기 성능이 향상됩니다.
자, 그리고 레이드 1. 자, 얘는 미러링을 적용한 방식으로 디스크 손상을 대비할 수 있지만 데이터를 동시에 기록함으로 쓰기 성능이 저하될 수 있음. 그리고 레이드 5입니다. 자, 얘는 스트라이핑을 적용한 디스크의 오류 검출을 위한 패리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스트라이핑으로 인한 읽기 성능은 향상되지만 쓰기 성능은 패리티의 연산과 저장으로 인해 저하될 수 있다. 자, 마지막 레이드 6입니다. 자, 얘는 이중 패리티를 추가하여 안정성을 높인 방식으로 금융업과 같이 데이터 손상이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 일으키는 산업에서 주로 사용함. 그래서 주된 요 레이드 레벨까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저번에서는 레이드 0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엔스크린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자, 얘는 뭐냐? N개의 서로 다른 단말기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리고 멤스. 자, 멤스는 초정밀 반도체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센서, 액추에이터 등 기계 구조를 다양한 기술로 미세 가공하여 전기 기계적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한 초미세 장치입니다. 자, 이제 3개가 남았는데요. 하드웨어 신기술 같은 경우. 자, 트러스트존 기술입니다. 자, 얘는 보안 기술인데요. 어떤 보안 기술이냐? 하나의 프로세서 내에 일반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일반 구역과 보안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보안 구역으로 분할하여 관리하는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기술입니다. 자, 다음 M디스크인데요. 자, M디스크는 한 번의 기록만으로 자료를 영구 보관할 수 있는 광저장 장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mem리스터. 자, mem리스터는
메모리와 레지스터의 합성어로 전류의 방향과 양 등 기존의 경험을 모두 기억하는 특별한 소자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 관련된 기출 문제를 신학원 걸로 확인을 해보면,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 레이드에 해당하는 레벨을 답란에 괄호 안에 숫자로 쓰시오.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로 디스크 배열을 구성하고 파일을 구성하는 데이터 블록들은 서로 다른 디스크에 분산하여 저장할 경우 저장된 블록들을 여러 디스크에 동시에 읽고 쓸 수 있으므로 디스크의 속도가 매우 향상되는데 이 기술을 레이드라고 한다. 레이드 방식 중 페리티가 없는 스트라이핑된 2개 이상의 디스크를 병렬로 연결하여 구성하는 이 방식은 디스크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입출력 속도 및 저장 용량이 배로 증가하지만 하나의 디스크만 손상되어도 전체 데이터가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 얘는 레이드의 레벨 몇에 해당이 되죠? 자, 우리 아까 전에 레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 중에서 레이드의 주요 레벨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해당 설명은 레벨 0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안 및 보안 위협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뭐뭐는 칩 설계 회사인 ARM에서 개발한 기술로 하나의 프로세서 내의 일반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일반 구역과 보안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보안 구역으로 분할하여 관리하는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기술이다. 자, 얘 뭐죠? 우리 보안 기술,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기술, 이거 하나밖에 안 봤었는데. 자,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기술이다. 하나의 프로세서 내에 일반 애플리케이션 처리하는 일반 구역과 보안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처리하는 보안 구역으로 분할하여 관리하는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기술. 뭐였죠? 그쵸, 트러스트존 기술이죠. 그래서 정답은 트러스트존 기술,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하드웨어 기술까지 확인을 해봤고, 자, 이제 하드웨어 다음 DB 기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빅데이터. 자, 빅데이터는 뭐죠? 우리 많은 얘기들 하는데 AI, 빅데이터, 딥러닝. 자, 빅데이터는 기존의 관리 방법이나 분석 체계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막대한 양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입니다. 자, 그리고 메타데이터입니다. 아마 AI 관련된 기술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메타데이터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얘는 뭐죠? 일련의 데이터를 정의하고 설명을 해주는 데이터. 뭐 컴퓨터에서는 이제 뭐 데이터 사전의 내용, 스키마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하고요. 뭐 HTML 문서에서는 메타 태그, 내 내용들이 메타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브로드 데이터입니다. 자, 브로드 데이터는 다양한 채널에서 소비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된 것으로 기업 마케팅에 있어 효율적이고 다양한 데이터이며
이전에 사용하지 않거나 알지 못했던 새로운 데이터나 기존 데이터에 새로운 가치가 더해진 데이터. 자,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빙입니다. 자, 얘는 디지털 정보 자원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이제 아날로그 콘텐츠는 디지털로 반환을 해가지고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하고, 디지털 콘텐츠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메타데이터를 만들어 DB화하는 작업이고요. 자, 그리고 하둡. 자, 얘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분산 컴퓨팅 플랫폼, 뭐 구글 같은 데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일반 PC급 컴퓨터들로 가상화된 대형 스토리지를 형성을 하고 그 안에 보관된 거대 데이터 세트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자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외에도 맵리두스, 얘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래밍 모델이고, 타조라고 하는 애도 이제 아파치, 하둡 기반의 분산 데이터 웨어하우스 프로젝트이고요. 자, 여기서 알아두셔야 하는 거 몇 가지만 3개만 더 보겠습니다. 데이터 다이어트입니다. 자, 데이터 다이어트라고 하는 건 우리 다이어트라는 말이 살 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고 압축을 하고 중복된 정보는 빼가지고 나누는 작업을 이제 데이터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이란 뭐냐?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에 내재된 변수 사이의 상호관계를 규명하여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는 기법. 마지막 OLAP. 자, 얘는 다차원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로부터 통계적인 요약 정보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방식. 자, 그래서 이전 기출 확인해보면, 자, 1번 분산 컴퓨팅에 대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오픈소스 기반 분산 컴퓨팅 플랫폼이다. 분산 저장된 데이터들은 클러스터 환경에서 병렬 처리된다. 일반 PC급 컴퓨터들로 가상화된 대형 스토리지를 형성하고 그 안에 보관된 거대한 데이터 세트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더그 커팅과 마이크 캐퍼렐라가 개발하였으며 구글의 맵리듀스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정답 뭐죠? 그쵸? 하둡. 아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서술형 문제죠.
데이터 마이닝의 개념을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자, 그럼 뭐라고 쓰시면 돼요? 자, 여기 작성된 것처럼. 자, 데이터 마이닝은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에 내재된 변수 사이의 상호관계를 규명하여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는 기법이다 라고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회복과 병행 제어에 대해서 나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란 뭘까요? 자, 트랜잭션들을 수행하는 도중 장애가 발생하여 데이터베이스가 손상되었을 때 손상되기 이전에 정상 상태로 복구하는 작업. 자, 그래서 그 회복 기법의 종류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 연기 갱신 기법. 두 번째, 즉각 갱신 기법. 세 번째, 그림자 페이지 대체 기법. 네 번째, 검사점 기법입니다. 자, 연기 갱신 기법, 얘는 뭐냐?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실질적인 갱신을 연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 리두, 언두에 대해서 SQL 응용 때 배웠었는데 리두 작업만 가능합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트랜잭션이 수행되는 동안 갱신된 내용은 일단 로그에 보관이 되는 거고, 트랜잭션의 부분 완료 시점에 로그에 보관된 갱신 내용을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즉각 갱신 기법은 무엇이냐? 자, 얘는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갱신하면 트랜잭션이 부분 완료되기 전이라도 즉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방법.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리두와 언두 모두 사용 가능. 자, 장애가 발생하여 회복 작업을 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갱신된 내용들은 로그에 보관을 시키는 게 이제 즉각 갱신 기법인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림자 페이지 대체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갱신 이전에 데이터베이스를 일정 크기의 페이지 단위로 구성을 하여, 얘도 그냥 쓸까요? 좀 길어서 그랬는데, 갱신 이전에 데이터베이스를 일정 크기의 페이지 단위로 구성하여 각 페이지마다 곡사모임 그림자 페이지를 별도 보관해 놓고 실제 페이지를 대상으로 갱신 작업을 수행하다가 장애가 발생하여 트랜잭션 작업을 롤백
때는 갱신 이후의 실제 페이지 부분을 그림자 페이지로 대체하여 회복시키는 방법. 자, 그리고 마지막 검사점 기법은 이제 트랜잭션 실행 중에 특정 단계에서 재실행할 수 있도록 갱신 내용이나 시스템에 대한 상황 등에 관한 정보와 함께 검사점을 로그에 보관을 해두고 이제 장애 발생 시 트랜잭션 전체를 철회하지 않고 검사점부터 회복 작업을 수행하여 회복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는 기법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하나 보면 데이터베이스 회복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뭐는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변경하면 트랜잭션이 부분 완료되기 전이라도 실제 DB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기법으로 장애가 발생하여 회복 작업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갱신된 내용들을 로그에 보관시킨다. 뭐뭐에서 회복 작업을 수행할 경우 리드와 언두 모두 수행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자, 4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100%. 자, 회복 기법에는 4개가 있다고 했어요. 연기 갱신 기법, 즉각 갱신 기법, 그림자 페이지 대체 기법, 검사점 기법. 자, 여기서 리드와 언두 수행이 모두 가능하다 라고 했고 이제 데이터를 갱신하면 트랜잭션이 부분 완료되기 전에라도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그 반영하는 방법 뭐예요? 즉시 실제 DB에 그 내용을 반영한다. 즉각 갱신 기법이죠. 자, 2번째 문제. 회복 기법 중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실질적인 갱신을 연기하는 방법으로 얘는 리드 작업만 가능하대요. 자, 얘 뭐죠? 그쵸. 연기 갱신 기법 이렇게 2가지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회복과 병행 제어에 대해 알아보겠다라고 했는데 회복만 알아보고 병행 제어를 안 알아봤으니 병행 제어가 뭔지 알아야겠죠. 자, 병행 제어란 뭘까요? 병행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동시에 여러 개를 수행을 했을 때 제어를 하는 게 병행 제어겠죠. 자, 그래서 얘를 조금 더 풀어서 쓰면 다중 프로그램의 이점을 활용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병행 수행할 때 동시에 실행되는 트랜잭션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일관성을 파괴하지 않고 트랜잭션 간의 상호작용을 제어하는 것이다.
자, 얘한테도 물론 병행 제어 기법의 종류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두셔야 하고 출제율이 좀 높았던 애는 로킹입니다. 자, 로킹은 트랜잭션들이 어떤 로킹 단위를 액세스하기 전에 잠금을 요청해서 락이 허락되어야만 그 로킹 단위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 그래서 얘의 특징은 주요 데이터의 액세스를 상호 배타적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3가지 더 있는데, 자, 두 번째 타임 스탬프 순서, 세 번째는 최적 병행 수행, 네 번째는 다중 버전 기법. 자, 타임 스탬프 순서는 어떤 거냐? 트랜잭션이 읽거나 갱신한 데이터에 대해 트랜잭션이 실행을 시작하기 전에 시간표, 우리 타임스탬프가 시간표잖아요. 시간표를 부여된 시간에 따라 트랜잭션 작업을 수행하는 기법. 자, 얘는 이제 직렬성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 트랜잭션 간의 처리 순서를 미리 선택하는 기법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법입니다. 자, 최적 병행 수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행 수행하고자 하는 애들의 이제 트랜잭션 간의 충돌률이 매우 낮아가지고 병행 제어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실행되어도 이 중에 많은 트랜잭션은 시스템 상태를 일관성 있게 유지한다는 점을 이용을 한 기법이 이제 최적 병행 수행이고요. 뭐 검증 기법이라고도 하고, 뭐 확인 기법, 뭐 낙관적 기법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다중 버전 기법은 그 타임스탬프 기법의 개념을 이용을 한 걸로써 이제 타임스탬프 기법은 그 트랜잭션이나 데이터들이 이용될 때 시간표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다중 버전 기법은 갱신될 때마다 버전을 부여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로킹이 그나마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서 얘 조금만 더 볼게요. 자, 로킹 단위라고 하는 말은 여기다가 여기 지금 보면은 로킹 단위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다 라고 했는데, 로킹 단위가 뭐냐고 물어보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로킹 단위는 병행 제어에서 한꺼번에 로킹할 수 있는 객체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어떤 애들이 로킹 단위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데이터베이스라던가 아니면 파일, 아니면 뭐 레코드, 필드 이런 것들이 로킹 단위가 될 수 있고, 자, 로킹 단위가 크면 로크 수가 작아지니까 관리하기가 쉽지만 병행성 수준이 낮아지고, 로킹 단위가 작으면 로크 수가 많아서 복잡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증가하지만 병행성 수준이 높아지죠. 자, 얘는 좀 부가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우선 로킹 단위가 뭔지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병행 제어 기법 중 하나로 접근한 데이터에 대한 연산을 모두 마칠 때까지 추가적인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상호 배타적으로 접근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법을 쓰시오. 자, 뭐죠? 주요 데이터의 액세스를 상호 배타적으로 한다. 트랜잭션들이 로킹 단위를 액세스하기 전에 잠금을 요청해서 락이 이제 허락돼야지만 그 단위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다. 뭐예요? 그쵸? 로킹.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교착 상태라는 거에 대해서 나가 보겠습니다. 자, 교착 상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4가지 조건인데 그 4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교착 상태가 발생하기 위한 자, 첫 번째 상호 배제입니다. 자, 얘는 뭐냐? 한 번에 한 개의 프로세스만이 공유 자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점유와 대기입니다. 얘는 최소한 하나의 자원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프로세스에 할당되어 사용하고 있는 자원을 추가로 점유하기 위해 대기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한다 라는 조건. 3번, 비선점입니다. 강제로 빼앗을 수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프로세스에 할당된 자원은 사용이 끝날 때까지 강제로 빼앗을 수 없어야 한다. 자, 4번, 환형 대기입니다. 자, 얘는 공유 자원과 공유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 대기하는 프로세스들이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신에게 할당된 자원을 점유하면서 앞이나 뒤에 있는 프로세스의 자원을 요구를 해야 한다 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문제가 이제 나왔다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착 상태가 발생할 필요 충분 조건 4가지를 쓰시오. 자, 그럼 뭐뭐 써주시면 돼요? 요 4가지 써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상호 배제, 두 번째 점유와 대기, 세 번째 비선점, 네 번째 환영 대기.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교착 상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요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교착 상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교착 상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은 걔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라고 해서 해결 방법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결 방법 역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하나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1번 예방 기법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은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예방인 거잖아요. 이미 이제 발생한 게 아니라 사전에 시스템을 제어하는 방법이고요.
어떻게 하느냐? 교착 상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그 4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발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조건 중 어떤 하나를 제거를 함으로써 수행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얘는 어때요? 자원의 낭비가 가장 심한 기법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회피 기법입니다. 자, 이름처럼 교착 상태가 발생했다 이러면은 적절하게 이렇게 피해가는 방법이 회피 기법이에요. 예방은 사전에. 자, 그래서 교착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교착 상태가 발생하면 적절히 피해 나가는 방법. 근데 이 회피 기법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 단어가 꼭 나오더라고요. 은행원 알고리즘이 사용됨. 자, 그러면 은행원 알고리즘이 뭐냐? 자, 얘는 은행에서 모든 고객의 요구가 충족되도록 현금을 이렇게 할당하는 데서 유래한 기법이 이제 은행원 알고리즘이고요. 회피 기법은 주로 은행원 알고리즘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발견 기법입니다. 자, 얘는 뭐냐? 시스템에 교착 상태가 발생했는지 점검하여 교착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와 자원을 발견하는 것. 그러다 보니 이제 교착 상태 발견 알고리즘 사용 가능하고 뭐 자원 할당 그래프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회복 기법입니다. 아까 우리 회복이라고 하는 게 뭐였었죠? 트랜잭션들을 수행하는 도중 장애가 발생하여 데이터베이스가 손상되었을 때 손상되기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하는 작업이 회복이다. 그래서 그 회복 기법에는 연기갱신 기법, 즉각갱신 기법, 그림자 페이지 대체 기법, 검사점 기법이 있다 라고 했고, 자, 여기서 말하는 회복 기법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자, 교착 상태를 일으킨 프로세스를 종료하거나 교착 상태의 프로세스에 할당된 자원을 선점하여 프로세스나 자원을 회복하는 것. 자, 그래서 문제까지 한번 볼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은행과 알고리즘, 은행원 알고리즘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은행원 알고리즘인데, 은행원 알고리즘은 교착 상태 해결 방법 중 어떤 기법에 해당하는지를 쓰시오. 자, 뭐죠? 그쵸? 회피 기법. 자, 문제 2번. 교착 상태 해결 방법 중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스템을 제어하는 방법. 자원 낭비가 가장 심한 기법. 얘 뭐죠? 그쵸, 예방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11장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